자, 이번에는 오늘 심층 인터뷰 첫 번째 시간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을 모시고 또 실제 객장에서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많은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부장님께서는 실제로 고객분들 만나면 그분들의 심리 상태는 좀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퇴근길에서 저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부장님 종종 나오셨죠? 목요일 날 요새 가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네. 처음 뵈가지고 오랜만에 또 뵈니까 좋습니다. 부장님 지금 객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좀 차분한 것 같은데. 차분해요? 그래요? 그래요? 코스닥 막 2% 빠지는데도 차분해요? 근데 솔직히 오늘 좀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체감 지수는 그렇게 낮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대형주가 많이 빠졌는데 그럼 박진희 부장님의 커버에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안 들고 계신가 봐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2차 전지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작년에 사놓은 거 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사실은 좀 저도 고민인 게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에요. 사실 오늘 2차 전지랑 반도체 쪽 중소부장들 없었으면은 오늘 시장은 그다음 나쁘지 않았다. 체감적으로는 오늘 막 상대적으로 좀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주들이 좀 선전을 해줬고 뭐 물론 오늘 전기차 쪽도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고 힘들어했었던 섹터주들이 최근에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좀 나쁘지 않았지만 뭐 물론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체감 지수가 최악이었겠지만 고객분들 아까 한 분 저랑 이제 친한 분인데 이제 내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더라고요. 박 부장,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는 거서 내가 사모님 있으세요? 그랬더니 막 아니 없는데 사고 싶다고 하시는 왜요? 건가요? 그랬더니 막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2차 전지로 대박이 나서 몇십억을 벌었다고 모임에 나와가지고 자랑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사셨군요. 그래가지고서 네. 막 뭐 한두 개 산 게 아니더라고 2차 전지를. 그래서 자랑을 했는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냐? 아니 그때는 제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고점인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그 뒤로 엄청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지는 안 물어봤대요. 네네. 근데 이제 다시 사야 되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다시 사야 하니 하면서 객장에 찾아온 그분의 호기심이 좀 시장에 뭔가 그 심리를 좀 대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뭐 좀 2차 드는데.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더 빠질까 봐 무섭고 또 2차 전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면 물릴까? 아니면은 이 정도면 싼가? 뭐 이런 고민 좀 많이 하신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2차 전지가 네. 많이 빠지면서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한 800개 빠지고 상승 종목은 600개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많이 빠졌고 근데 지금이 왜 조금 기점이고 많이 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냐면 한번 빠졌었죠. 네네네. 한번 빠지고 네. 조금 반등하다가 또 빠지는 또 거죠. 2차로 빠져서 네.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좀 팔아야 고민돼요. 되나 되고 또 고민됩니다. 이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이거 또 대세로 빠지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또 그 며칠 전 같이 많이 빠진 다음에 다시 다시 또 반등. 반등하느냐.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물론 이제 2차전지 안 갖고 계신 아니면 또 네. 살려고 했던 분들이 아니면은 모르겠지만은 또 계속 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또 내일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맞아요. 진짜로 오늘하고 내일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이 반등하려면 내일 반등해야 되거든요. 반등하려면 내일 반등해줘야 되는데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 좀 더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때 2차 전지 한번 크게 슈팅하고 급락하고 나서 리바운딩 주고 지금 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 저점 부근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이게 리바운딩이 나올지 더 되밀릴지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2차 전지 이퀄 거의 지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2차 전지가 웬만큼만 버텨줘도 나머지들이 좀 평화로운데 2차 전지가 더 빠지니까 뭐 심리적으로 다른 섹터들도 같이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반등은 일단 나올 수는 있는데 예전처럼 다시 추세를 강하게 잡아갖고 뭐 고점 갱신하고 이런 쪽으로 가긴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당분간은 등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 안에서 뭐 물론 고점을 낮추거나 저점을 낮추거나 이런 박스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플랫한 박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그동안 좀 2차 전지 주도식으로 너무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거의 막판에 거의 진짜 포모 현상 나왔을 때
다른 거 다 던져. 2차 전지 사 이랬을 때 그때 다 던진 것들이 지금 다 급등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그런 걸 다 받았단 말이죠, 밑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수급 분산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뭐 각종 테마주들 따라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2차 전지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은 지난달에 제가 타사 레포트를 봤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제 미국 출장 갔다 오셔서 제가 그때 방송 같이 하지 않았었나? 미국의 2차 전기차 재고가 늘고 있다고 기아. 네. 그죠? 그 갔다 오신 분이 이거 썼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기아차 2차 전기차 재고가 늘고 있다 이렇게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불꽃을 태우면서 2차 전지 달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오늘은 또 그걸 또 이제 역으로 지금 조정의 빌미가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양극재 가격도 수출 단가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몇 달째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쏠림 현상이 만들어냈던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박근영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는 계속 이제 가격을 내려가면서 MS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품주들은 뭐 빠져도 괜찮다라기보다 빠지면 더 좋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런 멘트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2차 전지는 뭐라 그럴까요? 2차 전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지금은 지수고 뭐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주도권을 잡고 가기에는 개인들의 수급이 너무 분산되기 시작했다. 이 쏠림 현상이 이제 완화되면서 다른 쪽으로 계속 시선이 분산됐기 때문에 과거 2차 전지에만 쏠리던 그런 집중력 있잖아요. 그 집중 포화력이 많이 분산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정받으면 가격적인 메리트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예전처럼 다시 이 비싼 가격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아줄 사람이 지금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 받아줄 사람이 딴 데 가서 지금 놀고 있다는 거죠. 초전도체라든지 AR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가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 물건을 받아줄 뒷배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2차 전지에. 그래서 이 뒷배가 새롭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일정 부분 박스권 내지는 기술적 반등과 기술적 하락을 계속 등락하면서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 2차 전지 쪽에는 좀 당분간 좀 있을 수밖에 없겠고 전망도 좀 그리고 또 이벤트도 있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그 MSCI 편입. 네, 맞습니다. 네, 11일 날. 예. 11일 날 이제 MSCI 지수 편입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는 거의 100%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뭐 나머지들은 뭐 일부 다른 섹터주들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거 확정되고 31일 날 한꺼번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생각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미리 시장은 선반영했고 계속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특히 또 양극재 지금 판가 하락하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조금 나오면서 좀 더 지금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만 볼 때랑 여러 가지를 볼 때 시선이 분산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쪽에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극장에 우리 박진희 부장님 고객분 중에 유명하신 할머니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자이글 할머니. 네. 그분께서는 어떻게 요즘에 2차 전지 관심 안 갖고 계십니까? 아 그분이 이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포표하고 포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건 제가 포스코퓨처엠이랑 그건 제가 작년에 사드린 건데 포스코홀딩스. 그게 제가 지금 고민인 거예요. 이거를 팔자고 팔아야-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좋아하십니까? 아 요새 연락 없어요. 그래요? 그냥 홀딩 다리 하고 다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다리 다치셔가지고. 다리가 다쳐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그렇긴 아닙니까? 한데 요새 조용하세요.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어.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그분은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보면서 아 이거 한번 사볼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자리네 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왔긴 했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치는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했어. 나머지들은 뭐 21선 깨지고 뭐 이제 61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을 또 표출할 수 있는데 대체로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들이 그냥 저희가 그냥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아이고 이 정도면 지지선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대체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해주냐 못 해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결국은 대형주들은 수급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가격에서도 받아서 다시 올려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위치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고 나와야지만 되고 만약에 안 나오면 좀 더 흘러내릴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시선이 다른 쪽으로 좀 분산될 수 있는 섹터주들이 움직임이 계속 있어야지만 이쪽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더 갈 수 있지. 왜냐면
오늘도 보면 다른 거 빠지면 2차 전지 올라오고 또 2차 전지 그리고 올라오면 다른 거 시소래요, 빠지고 시소.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좀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그 반도체와 2차 전지 시소 게임이 지금 약간 좀 바뀌었죠. 이쪽이 쉬고 내수주 중국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은 그다음에 그냥 낙폭 수급의 가는 영향으로만 기술주들. 오른다고 보세요? 수급이라는 게 사실 주식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죠. 장기 소외됐었던 섹터잖아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24일 날 이제 하이퍼크로버 하이퍼. X가 발표되니까 그것 때문에 뭐 관련된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삼성 기대감으로도 계속 가는 것들도 생기고 요 그다음에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1, 2월 달에 주도했던 섹터주거든요. 쉬었다가 이제 틈새를 치고서 이제 나온 케이스가 되겠고 바이오 제약주들도 이제 ETF 출시가 되면서 또 수급으로 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 10월, 11월 달에 이제 학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도 또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여러분들 좀 뉴스를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스가 언제죠?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이었나요?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 카페리가 이제 국내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다시 운항 재개한다. 오. 이 기사가 금요일 날 뜨자마자 화장품 주식들, 다시 날아갔죠? 네, 면세점, 음. 뭐 이런 것들 치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뭐 중소형 화장품들 많이 올랐지만 기본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중간주가 움직이는 거고 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할 때가 됐는데 실적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지난주부터 많이 좀 뺐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는데 막상 실적을 까보면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쉬었다가 실적 보고 다시 들어가자 뭐 이런 뉘앙스. 오늘만 보셔도 심텍 같은 경우 보시면 금요일 날서부터 절대 안 빠지거든요. 오늘도 혼자 막 올라왔거든요. 반도체에서 심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안 좋았는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바닥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뷰가 바뀌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중순까지 이어지는 실적 시즌을 조금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엔터도 실적 기대치가 있고 앞으로 네. 나올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부각되면서 뭐 네이버 그다음에 뭐 컨텐츠류들도 최근에 아프리카 TV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컨텐츠들이라든지 많이 빠졌던 것들 내수주들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미국향 막 이렇게 갔었다라면 지금은 또 내수 소비주하고 중국향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방송이나 뭐 다른 쪽에서 출연하면 미국향만 계속 보시라고 말했었는데 요번에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그쪽에서 지목한 게 이거잖아. 앞으로 3년 동안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안 좋다. 안 좋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지금 미국향인 것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들이 뭐만 보고 달렸어요. 보조금. 그다음에 미국으로 들어오면 보조금 줄게 막 이런 거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보고 달렸는데 미국이 이제 재무적으로 돈 더 때려붓기가 그래지면은 또 이게 조금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올랐던 쪽에서 좀 차익 실현 나왔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이 좀 중심 잡아줘야 되는데 애플이 사실은 지금 실적 발표하고 지금 자사주 매입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네. 내일부터 이제 아마 자사주 매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애플 그럼 걱정은 애플이 뭐. 자사주 들어오면서 받쳐주면 좀 덜 네. 빠지려나? 아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작은 2차 전지에 쏠렸던 또 반도체에 쏠렸던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그 분산 효과 때문에 더 2차 전지 쪽에 대한 조정 폭이 좀 커지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또 새로운 테마주들이 계속 양산이 되다 보니까 그 초전도체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장에서도 막 초전도체 종목 사도 되냐고 그런 질문 받습니까? 저는 제 고객분들 중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최근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외의 섹터는 어떤 걸 많이 좀 물어보시나요? 저는 반도체하고 반도체 사도 되냐? 로봇 사도 되냐? 네, 뭐라고? 인공지능 AI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전 사라고 그러죠. 세 개 못 다. 반도체, 인공지능, 네. 로봇은 다 사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와서요. 그렇죠. 근데 그 AI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AI 관련한 소프트 기업도 있고 의료 관련한 AI 기업들도 있고 보면은 약간 테마성 종목들도 있고 한데 좀 위험한 종목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위험해요. 그렇죠.
주식은 그쵸, 그쵸. 원래 예, 위험해요. 그렇죠. 안전한 종목은 없죠. 주식은 원래 위험해요. 주식은 원래 위험하기 때문에 네. 위험한 주식을 해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한 걸 하려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네. 그죠? 은행에 넣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혹시 주식을 하면서 안전한 주식을 할 거면 뭐하러 주식을 하냐. 명언이네요. 네, 주식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위험하게 해야 된다고. 원래 위험하니까 위험하게 해야 한다. 네, 안전하게 하려고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안전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실적도 보고 저희도 항상 그렇죠. 실적을 항상 보죠. 기업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보고 뭐 수급도 보고 그러지 지금 않습니까? 실적 시즌이니까 뭐 화장품도 네. 실적 금요일날 실적 발표하면서 네. CNC 인터내셔널 네, 오늘 네. 18% 오르듯이 그쵸, 그쵸. 근데 실적에 따라서 아까 이제 맞습니다. 심택도 이제 2분기 실적 안 좋지만 3분기, 4분기에 좋아진다고 코멘트해서 네, 좀 오르는 맞아요. 거고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수급 말씀했는데 이제 수급이 중요한 거는 수급이 변곡점을 일으키거든요. 많이 오른 변곡점. 주식은 수급이 터지면은 또 그때부터 빠지는 거고 바닥에서 또 거래량이 터지면은 또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올랐을 때는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EPS 증가라든지 그런 것도 오르는데 어느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그렇게 터지면은 좀 그래서 이번 주가 진짜 2000년지는 중요한 한 주가 되겠네요. 네, 이번 주가 직전 저점을 잘 지켜줄 수 있느냐. 어떻게 내일 그걸 그러면 이탈하느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뭔가 이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없으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지만 2차 전지 기사를 제가 한 몇십 개를 보고 온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데 안 올라요. 옛날 같았으면 이 기사만 나오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항상 아시잖아요.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항상 고점. 나쁜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럼 거기 저점.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그동안 뉴스 기사에 되게 반응을 많이 했었고 뭐 증설안내 뭐 어쩌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반응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심리가 꺾인 거다.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이탈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사만 보고 달려들 불나방 같은 투자자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아까 다른 데로 말씀드린 간 대로 거죠. 초전도체로 내 거를 가시는 사줄 내 거를 사준 다른 개미들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돌 받쳐줄 돌들이 없어졌다라는 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오늘 사실 좀 샀어요. 사기는 많이 빠지니까 좀 2차 전지 사긴 샀어요. 2차 전지 사긴 샀는데 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강하게 얼마나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내일 반등 여부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반등이 나와도 난 이 주식을 사서 내년까지 들고 갈 거야.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단타야. 막 이런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요새는 정말 메뚜기 때처럼 정말 우르르 몰려가서 또 우르르 몰려가서 하니까 저희 장중에 증권사 직원들이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진짜 멀미가 난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주식을 들고 있지를 못해.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아침에 분명히 오르는 거 봤는데 좀 지나고 빠지죠? 나면은 낮을 지나면 마이너스로 가 있고 그것도 아침에 오르는 거 본 게 1, 2% 오른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오르는 거 본 게 한 6, 7, 8%까지 올라가는데 쭉 빠지고 윗골이 마이너스로 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그럼 왜 계속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막 단타의 흐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막 생기는 걸까요? 저도 또 주식 뭐 하려고 하면 다 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서 뭘 갖고 지금 있기가 시점에서? 네, 원래가 지금 갖고 그런 게 있기가 아니라? 뭔가 불안해. 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조급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안 하면 더 이상 급등주는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내가 지금 안 하면 더 이상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2차 전지는 이미 놓쳤고 반도체도 이미 놓쳤고 지금 이거라도 해서 뭔가 해야지 내가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현상 조급함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시장도 변곡점이에요. 시장도 변곡점이기 때문에 뭔가 사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불안하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단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단타를 뭐 해본 적도 없거니와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응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굳이 그러면 이 단타에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2차 전지도 먹으려고 그러고 반도체도 먹으려고 그러고 뭐 초전도체도 먹으려고 그러고 다 모든 걸 먹으려다 보면 하나도 못 먹거든요. 본인이 좀 자신 있는 섹터를 정해놓고 그 섹터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적정 가격선에 들어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요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거 내가 살 가격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길목 지키기 뭐 이런 거. 그런 식이죠. 근데 나는 반도체가 좋아. 그럼 나는 반도체 최근에 많이 올랐다 생각해. 그럼 난 이 반도체가 내가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 스테이, 현금. 근데 그동안에 뭐 여기서 로봇이 펄쩍펄쩍 뛰거나 말거나 나는 신경 안 써. 이래야지만 수익을 확실히 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잠깐 가서 요거 하다 올까? 그러면 여기 물려. 3%. 근데 요거 물렸는데 이제 반도체 살 자리가 왔어. 못 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그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좀 정해놓고 섹터를 좀 그 섹터에다만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지금 금리 많이 올랐고 지금 어느 정도 좀 스테이블하게 갈 가능성 높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뭐 미국도 금리나 얘기가 나오니 그럼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때문에 피를 봤던 그런 섹터주들 중에서 지금 실적을 바닥을 치고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을 픽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모아나가시는 전략을 쓰거나 뭐 시장에서 나는 절대 물릴 수 없어. 뭐 이러면은 다 트레이딩 해야 되겠지만 나는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사들어간다라면은 뭐 어느 종목이 됐던지 간에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내수주들 너무 안 좋긴 하지만 요새 뭐 백화점 종목들, 아니요, 현대백화점, 아모레포시픽이 그렇게 오른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모레포시픽은 이제 그 상속과 관련되는 뭐 그런 이슈. 것도 있고. 네. 왜냐면 언니보다 이제 동생한테 좀 많이 물려줘서 동생이 이제 치고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이 오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주도에는 버글버글 하고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벌써요? 그렇다라면은 그런 것 때문에 망가졌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현대백화점이 요새 좀 그런 이슈들로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됐고 내 시야에 없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내서 장기 투자한다라면은 저는 뭐 그런 부분들 괜찮을 것 같고 요번 2분기가 실적이 좀 바닥일 수 있는 종목들 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꾸준히 찾는 노력도 같이 해주시고 너무 테마주에만 연연하시면 힘들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러니까 그 테마주가 또 하락이 되니까 변동성이 심화되고 또 맞아요. 단타도 변동성이 심해지만 또 맞아요. 단타가 많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리고 또 장의 질로 보면은 질이 안 좋은 상태죠. 네. 결론적으로.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장의 질로 봤을 때는 뭐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그럼 2차 전지가 갈 때 장의 질이 좋았냐? 그러면 그때도 사실은 다른 것들 갖고 있으신 분들은 장의 질이 속 타죠. 좋다라고 느낄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2차 전지도 무서워서 못 사겠고 나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에 있는 종목 겨우 이제 조금 올라온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저는 네이버는 좋게 봐요. 뭐 내년에 웹툰도 상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카카오는 좀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뭐 상장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요번에 뭐 AI 나와 봐야 알겠지만 시장의 반응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 성장주, 뭐 제약바이오 섹터 다 통털어서 다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때문에 피를 봤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한테는 분명히 순환매의 기회가 돌아온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도 그런 종목들을 계속 저가에서 매수를 해왔고 그런 종목들이 뭐 서서히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네이버 좀 단계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뭐 조정이 들어온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망가진 종목들이 좀 애플 때문에 좀 망가진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이노텍 같은 경우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향 때문에 망가진 종목들 요번 22일 날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아이폰 15? 에. 8월이요? 뭐 저는 그렇게 기사를 그렇게 봤는데 빨리 잘못됐나요? 우리나라는 또 첫 아닌가? 번째 아니겠죠?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아까 기사를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삼성 전기 같은 거는 정말 주가가 가지도 않고 있던데 출시일은 9월 20일. 아 9월 20일이 8월이 아니야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 달을 좀 땡겼네요 제가. 가을에 나오죠, 가을. 네, 한 달 땡겼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일정에 맞춘 것도 사실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게임주들도 거의 뭐 기절 상태고 주가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또 이미 달리기 시작했고 네. 또 중순에 또 나오거든요 ETF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2차 전지 반도체 2개 빼고 나머지들은 다 괜찮아라고도 될 수 있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화학주들도 지금 최악이거든요. 화학주가 최악이다.
실적도 안 좋고 그동안에 뭐 공급도 계속 많아서 근데 감산 해도 아직도 이제 넘쳐나서 가격이 제대로 전이가 안 되는데 중국이 또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소비 촉진도 있고 뭐 부동산 경기 부양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결국은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중국향 물량들 중에서 이제 소비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종목들한테도 좀 온기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악의 섹터를 나는 장기 투자하겠다 뭐 이러신 분들이라면은 뭐 충분히 골라볼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움직였던 것 중에 탑3를 꼽는다면 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탑3 최근에 섹터로? 움직였었던 섹터로는 뭐 사실은 2차 전지 제외한 최근에 막 이렇게 순환매가 막 들어왔잖아요. 순환매 중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쪽들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로봇이랑 인공지능이 또 강하고 그 두 가지 섹터가 지금 제일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또 인기가 있으면서 강하고 기관들이 좀 선호하는 것들은 이제 망가진 소비주들, 중국향 내수 소비주들 이런 것들 뭐 이런 쪽들이 좀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봤을 때는. 그 세 가지는 지금도 좀 매수 관점에서 저는 눌림목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시는 전략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아시다시피 뭐 미용 의료기기 같은 쪽들은 실적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에스테틱 쪽들도 조정 많이 받아서 움직임이 좀씩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 로봇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시대에 기업들한테는 피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주들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시고 저는 반도체는 계속 조심하다 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TSMC를 뭐 쫓아가서 이기려면은 고사양 쪽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고사양 쪽에서는 뭐 TSMC 파운드리가 뭐 물론 1등이기는 하지만 그쪽에서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고사양 반도체들을. 근데 이제 그 고사양 반도체들 중에서도 국내에서 추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또 2차 전지처럼 뭐 대박주들이 나올 수 있는 타임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지금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있지만 지금 워낙에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그 빠르게 움직이는 속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이 섹터가 향후의 성장성이나 향후 주가가 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관심 있는 종목에서 길목 지키기로 네. 그 가격대가 왔었을 때 사는 그렇죠. 전략이 그게 가장 마음 괜찮다. 편하다. 네, 맞습니다. 막 날파리처럼 나도 이 종목 같이 하니까 한번 따라가 볼까 하고서 시도했다가는 이게 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전략들 잘 챙겨 드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가장 의외인 게 객장에서 많은 분들이 동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어떤 심리일까 하는 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도 갑자기 또 우리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이렇게 모셨는데 흔쾌히 또 나와주셔서 객장의 심리 상태나 또 전략까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